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29살 겨울에 드디어 세무사 시험에 완전히 합격했습니다. 전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성화에게 알렸죠. 성화야, 나 드디어 합격했어. 축하해 진원아. 그런데 나 결혼해. 하지만 이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성화 어머님 같은 단호하신 분이 저를 기다려줄 리가 없다는 걸 미리 알았어야 했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성화와 완전히 헤어지고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 일하던 중 저도 31살에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후배에게 소개받은 6살 어린 여자였어요. 밝은 성격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렇게 현지와 연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사실 전 그녀를 성화만큼은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혼한 현서이가 세무사 선배가 하는 말이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어. 같이 살면서 맞춰가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은 정말 내 부인이 되는 거야. 현지씨 얼마나 밝고 싹싹하냐. 너 계속 성화 생각하고 있으면은 평생 결혼 못한다 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부모님들 역시 제 결혼을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그렇게 현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선배들의 조언대로 점점 단단해져야 하는 저의 결혼 생활은 잔잔한 파도에서 점점 거센 파도로 변해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을 해보지 않았던 아내는 씀씀이가 해뻤고 무엇보다 고집이 매우 셌습니다. 또한 감정 기복이 매우 심했죠. 어떤 날에는 봄바람보다 더 따뜻한 아내는 다른 날에는 물건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게다가 친구라는 명목으로 저와 아내를 소개해준 남자 후배와 자주 어울려 다녔죠. 전 아내가 하는 행동을 다 품어주려고 노력했지만 남녀가 그렇게까지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내는 것만큼은 이해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감정이 상하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대부분 제가 6살이나 나이가 많으니 참자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었죠. 저와 아내가 결혼한 이듬해가 2002년이었는데 당시 전국에는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었고 아내 역시 그 대열에 동참해 친구들과 터키전을 응원 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연평해전이 벌어진 날이기도 했어요. 뉴스 속보를 보게 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았고 제 연락을 받은 친구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아내에게 연락을 했죠. 지금 바다에서 포 쏘고 난리가 났어. 그쪽은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니까 오늘은 우선 집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친구들과 노는 것에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아내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참나, 전쟁이라도 난데? 진짜 나면 집에 갈 테니까 이런 유치한 짓 좀 그만해. 그리고 바로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지만 아주 전화기를 꺼버렸더군요. 그날 실제로 젊은 군인들 6명이 전사했을 정도로 큰 일이었었지만 월드컵에 가려져 크게 저명이 되지 못했고 아내는 저를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이후 후배를 비롯한 아내 친구들은 저를 조롱하는 듯한 별명으로 칭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그래도 어떡하든 아내와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죠. 결혼 후 3년이 지나 이제 아이를 갖자고 했지만 아내는 아직 자기는 너무 어리다며 아직은 낳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예 없이 지낸다면은 제 업무가 바쁜 기간에 일이라도 도와주면 좋으련만 아내는 되려 그 기간 동안 제가 집에 잘 안 들어온다며 더 신나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더군요. 평소에도 아내는 저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친구들과 놀거나 여행 다니는 걸 더 좋아했죠. 그렇게 남편과 아내라는 명분으로만 살던 저는 결국 결혼 6년 만에 아내의 외도까지 알게 되었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나긴 소송이 시작이 됐죠. 그렇게 38살이 되었을 때 이 결혼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회사와 집만 반복하며 혼자 지냈습니다. 재혼 생각도 없었고요. 가끔 현석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취미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석이와 술 한잔 하는데 갑자기 성화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성화 그때 결혼한 게 아니래. 한참 지나서 35살에 했다고 하더라고. 사실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성화랑 연락을 잘 안 했거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서 현석이는 자신이 알았을 때는 이미 제가 결혼한 상태였으니 후퇴어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성화가 무슨 이유 때문에 저에게 결혼한다는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결혼을 했다 하니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죠. 이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 알겠더군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결국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요. 성화와 저는 두 번이나 서로를 좋아했지만 우리의 타이밍은 안 맞았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제 사랑을 가슴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7년이 지났습니다. 일하면서 제 생활에 집중하니 시간은 금방 지나가더군요. 그날도 역시 현석이와 술 약속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29살에 결혼한 현석이는 다정한 아내와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에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여전히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현석이와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7년 만에 성화 소식을 전해오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성화와 연락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화 결혼 후에 외국 갔다고 했잖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혼했다더라. 그것도 3년 전에. 그래도 꽤 잘 살고 있는 모양이야. 외국에서 디자이너로 꽤 성공했던 모양이더라고. 현석이는 휴대폰을 뒤져 성화의 기사가 실린 작은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브랜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신문의 인터뷰 형식으로 내보낸 듯한 기사였죠. 저는 현석이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그 기사를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인터뷰 내용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더군요. 저는 가방을 디자인할 때 이 가방을 들면 잘 어울릴 만한 인물을 생각하고 디자인을 해요. 지금 이 제품은 제 첫사랑을 생각하며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첫사랑 이야기도 인터뷰에 실려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저를 말하는 내용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편지를 주고받았던 자신의 첫사랑이라면서 말이죠. 그러다 유학 때문에 연락이 끊겼고 20대 후반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도 어긋나고 말았다며 지금은 잘 지내고 있기 바란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읽은 저는 심장이 콩콩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성화가 아직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깊었죠. 하지만 달리 연락한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나마 성화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이후 성화의 브랜드는 한국에 들어왔지만 성화도 한국에 왔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현석이에게 물어봐도
성화가 따로 연락을 주지 않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누군가 절 찾아왔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성화? 성화야? 그녀를 닮은 예쁜 꽃과 기사에서 사진으로 본 첫사랑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가방을 들고 온 성화를 보는 순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성화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잘 왔어. 이제는 너랑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아. 성화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해.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던 우리는 잠시 진정을 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사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전화를 걸었을 당시 성화의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성화가 사생아임을 밝혔다는 것을 알렸고, 그 말을 들은 성화는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그녀를 피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된 것이었죠. 이것은 성화 어머니의 탓도 있었습니다. 제가 성화를 만나는 것이 그냥 동정일 뿐이라고 내내 이간질 하셨다더군요. 성화는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확실하게 헤어지기 위해 결혼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이후 현석이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땐 제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부모 품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 부모님이 바라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빠의 대체품이었을 뿐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유학생을 했던 나라로 다시 돌아갔고 거기에서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 하지만 성화의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더군요. 성화의 전 남편은 그곳에서 자란 한국인 2세였는데 이 사람 또한 심각한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부모는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산지 오래되었지만 전형적인 한국 시부모님 마인드였다고 하더군요. 매일같이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고, 남편이 바람을 펴서 시부모님에게 말하자 아들밖에 모르는 시부모님은 성화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여자가 못나서 그런 거다라고 했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게, 며느리가 생기니까 없던 제사도 지내고 그 따뜻한 나라에서 김장도 하더라.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지내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던 성화는 결국 남편의 두 번째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 이 악물고 노력해서 지금의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한국의 성화의 브랜드가 런칭되면서 본인도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한국에 오니까 네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 그래서 염치 없지만 현석이에게 연락해서 너에 대해서 물어서 찾아왔어. 먼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성화야.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번엔 그녀의 부모님도 우리의 사랑을 말리지 못하셨죠. 10대 20대를 지나 30대에 어긋나버린 우리는 40대 후반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산지 이제 5년이 되었네요. 그녀와 저는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현석이 녀석이 저희를 보면은 놀리곤 합니다. 이 독한 것들, 니들이 무슨 천년의 사랑이냐? 아이고 징하다 징해. 말은 저렇게 하지만 현석이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근 30년 동안 현석이는 우리의 메신저가 되어준 거죠. 이제 저와 성화는 긴 시간을 돌아 만난 소중한 인연인 만큼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사랑해. 평생 행복하자 성화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